포기하신 거 아니죠? 어떡하지? 이거 시험에 나오는 애들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187페이지. 자, 거기 제2절 법인세 회계. 자, 여기도 방금과 같은 표정 나오거든요? 알죠? 근데 회차를 불러드리면, 여기는 그래도 들어야 되겠구나 느낌 드실 거예요. 4개 나왔으면 4번. 포기하실 분 포기하시고 어쩔 수 없이. 자, 불러드릴게요. 제2절 법인세 회계. 자, 85회 3. 그 다음에 92회 4. 그 다음에 94회 2. 95회 3. 다시 한번 85회 3, 92회 4, 94회 2, 95회 3. 열심히 하시고. 자, 여기는 법인세가 아닙니다. 법인세 회계예요. 회계입니다. 회계. 자, 그럼 도대체 왜 짜증나게 법인세 회계를 왜 해야만 하는지.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가 법인세를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배웠어 라고 하셔야지. 처음이야 이렇게 하시면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법인세, 여기 제가 이연법인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회계입니다. 그럼 법인세 회계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법인세법 있죠? 회계 말고. 법인세법에서의 법인세는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계상된 법인세잖아요. 맞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뭐예요? 우리 회계는 수익 비용에 대해서 발생주의를 인식하지만, 맞죠? 저기 세법은 입금하고 송금을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계산하잖아요. 맞죠?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계산된 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 있어요. 발생주의 있으니까 우리가 법인세법상 법인세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인데 우리가 회계에서의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 비용도 회계 입장에선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게 아니라 그게 뭐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냐면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로 계상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승질나죠. 그렇죠? 물론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법인세법에서 세금 내는 것만큼 장부의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로 잡는데요. 그건 중소기업 회계 기준 가능해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법인세 내는 것만큼 그냥 재무회계 법인세 비용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국제 회계 기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회계는 항상 자산하고 부채를 보고해줘야 돼. 올바른 유용한 정보 제공이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더 내. 자,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에는 세금을 더 내요. 하지만 우리가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나면 그 반대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미래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만약에 미래의 법인세를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회계상 자산의 정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플러스 유보예요. 지금의 플러스 유보는 언젠가는 뭐로 추인돼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라는 건 미래라는 거죠. 그럼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라는 건 미래의 법인세를 절감하니까 경제적 효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효익이다라고 해요, 회계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 효과를 표시하라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내가 올해 마이너스 유보예요. 올해 마이너스 유보는 올해 세금을 덜 냈죠, 그만큼.
하지만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가 되니까 그 플러스 유보의 세율 곱한 효과만큼 미래에 세금을 더 낼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미래에 세금을 더 낸다라는 거 그만큼 경제적 효익이 나가는 거죠. 세금이 나가니까 더. 맞죠? 그럼 그건 부채로 표시 미리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요? 회계는 자산 부채 표시해야 돼.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검색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발 포기 좀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응? 아까 어디 갔지? 아, 잼 여기 있다, 잼. 미친 여기 있잖아, 뭐 이연 법인세 부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법인세 부채 이렇게, 그죠? 하지 말까요? 나 표정 안 좋다. 하지 마. 하지 말고 뭐 하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넘어갈게. 반응이 영 시원찮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여기 하면 안 될까? 이 표정이 제가 괜히 오해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인세법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상 법인세 비용,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여기가 단기순이익부터 출발했죠. 단기순이익. 근데 여기는 왜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자고. 맞죠? 그럼 법인세 비용은 단기순이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대비로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회계상 이익이죠. 회계상. 그죠? 즉 발생주의. 그죠? 이건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상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산 조정 있죠.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은 이건 우리가 세무 조정이다라고 하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지만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세무 조정 사항이라고 잠깐 그냥 요약해 버려요. 우리가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은 법인세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로 되어 있는 걸 법인세로 할 때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가산 조정과 차감 조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세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안에 기타랑 사유출도 있지만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각사소득 내지는 각사소득이 같다고. 우리 뭐 2월 결손금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각사소득이랑 과세표준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 무시하시고 일단 이거 무시하세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 부담액을 여러분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인세 부담액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예로 내는 거지만 손익계산서에는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발생주의에 따른 법인세 비용을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12월 31일 날. 자, 그럼 용어 좀 암기해 주세요. 용어 암기. 요거 암기 하셔야 돼.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잠깐 법인세 때 한 것 같은데, 우리 법인세법에서 잠깐 했었지만, 우리가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재무회계에서는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일시적 차이는 우리가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고요. 됐죠? 반면에
기타나 사회유출 있죠. 얘네들은 추인 안 되잖아요. 추인 안 되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영구적 차이다라고 해요. 영구적 차이.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용어 좀 해석할게요. 여긴 일시적 차이니까 플러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좀. 자, 여기가 단기입니다. 이쪽이 단기. 이쪽이 미래예요, 미래.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일시적 차이인데 가산 조정, 단기의 가산 조정이면 어떤 유보예요? 저 플러스 유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산 조정인데 단기의 가산 조정인데 일시적 차이면 여기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의 플러스 유보 있죠? 그럼 단기의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 여기 미래의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플러스 유보만큼 더 내요. 지금 당장은. 하지만 미래에 마이너스 유보에 세율 곱한 것만큼은 세금을 덜 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지금 당장은 요 정도 덜 낼 세금이죠. 미래형으로 바꾸면 덜 낼 세금. 맞죠? 그럼 덜 낼 세금이니까 세금을 절감시키는 것도 경제적 효익이 유익되는 거예요. 원가를 절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법인세 자산이다라고 일단 지칭해요. 자산, 법인세가 자산 효과다. 알죠? 근데 지금 당장 세금을 절감하는 거예요? 미래에 절감하는 거예요? 미래. 미래니까 앞에 이연을 붙이는 거예요. 이연이 그거잖아요. 연기하다, 미루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을 손익의 이연 이렇게 부를걸요? 그래서 미래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미래에 덜 낼 세금을 개정 과목을 이연법인세 자산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반대로 차감 조정. 여러분들, 단기의 차감 조정의 일시적 차이면 어떤 유보 써요? 단기의 차감 조정의 일시적 차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지금 당장은 세금을 덜 내죠. 지금 당장은요. 했죠? 하지만 미래에는 세금을 더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플러스 유보에 세율 곱한 것만큼 더 낼 세금이죠. 더 낼. 그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나가는 거예요. 세금 더 내니까. 맞죠? 나가니까 일단 이름은 법인세 부채죠. 미래에 세금을 더 낼 거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의 플러스 유보 있죠? 지금의 플러스 유보를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왜? 지금 플러스 유보는 미래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내니까 차감시켜주거든. 차감할 미래형. 그러니까 지금의 플러스 유보가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미래에는 차감할 거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요거? 용어 장난쳐요. 실제로. 그 다음에. 자,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유보 있죠?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유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지만 나중에는 플러스 유보가 되죠. 그럼 플러스 유보가 되니까 미래에는 가산할 거잖아요. 소득에. 그래서 미래에 가산할.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가산할이니까 지금 당장은
차감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차감한, 미래 가산할. 아셨죠? 이렇게 용어 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기타나 사유출은 별도로 설명 안 했죠. 기타나 사유출은 지금 당장에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면 미래에는 세금을 절감시키거나 미래에 세금을 더 낼 효과는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기타나 사유출로 우리가 소득 처분되면 지금 당장 세금을 더 내고 지금 당장 세금을 덜 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법인세 비용에 반영해 주는 거. 미래 효과가 없으니까. 자, 이거 보시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시험에 말 문제도 내는데 계산 문제 2번 내죠. 계산 문제. 자, 보시죠. 여기 하면. 자, 여기 보시면 X 1년도가 단기라고 해요. 단기. 자, X 1년도가 단기고요. 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회계상 이익이죠. 요 회계상 이익은 발생주의에 따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단기에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나왔대요. 알죠? 왜냐면 우리가 사회유치나 기타는 쉽거든요. 알죠? 근데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알죠? 마이너스 유보가 나왔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과세 대상 소득이 8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해야죠. 2월 교육성 공제 같은 거 없다라고 가정하면. 근데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는 이게 세법이잖아요. 세법. 이게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거죠. 권리 의무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현행세율이 20%라고 가정. 맞죠? 20%라고 가정하면 얘가 법인세 부담액이 16,000원이 되고요. 이 16,000원은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2만 원 있잖아요. 요게 뭔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이미 제가 아마 적은 게 있을 거예요. 사례 든 게 그 주말에 이거였나? 아, 이거 아닌데? 지웠나? 했구나. 다행이다. 여기 보시면 자, 미리 해놨어. 자,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몇 장이냐면 예전에 법인세에서 우리 손익의 귀속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자 수익 있죠. 그죠? 그 이자 수익 가지고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암기예요. 뭐냐면 내가 X1년 7월 1일에 예금 100만 원 넣었대요. 예금 100만 원 넣었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4%다라고 가정하면 총 이자 수익은 4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4만 원.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어차피 소득세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지만 세법은 법인세는 우리가 소득세를 따라가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냐면 우리가 예금에 대한 이자는 수령이에요. 수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자 수령을 요때 4만 원 하겠죠? 1년 지나서. 맞죠? 그럼 세법은 X2년도에 4만 원이 전부 다 입금이에요. 요때 입금. 입금이고 X1년도에 입금은 0이에요. 0. 근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4만 원이 1년치 이자죠. 근데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내가 2만 원만큼의 이자 수익이 반절 발생했잖아요. 맞죠? 발생했으니까 장부에는 차변의 미수 수익 2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2만 원. 요렇게 발생주에 따라서 적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발생주에 따른 회계상 이익이죠. 그럼 이 회계상 이익에는 방금 사례로 따지면 이 10만 원에는 X1년도 장부상 이자 수익 2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좀 공간이 없는데. 네, 표정 보니까 몇 분, 여긴 내가 할 곳이 아니구나. 여기. 이자 발생. 2만 원이 포함이 된 거죠. 동의되시겠어요? 맞죠? 우리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영업의 수익까지 다 고려한 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배우셨어야 돼. 우리 그 예전에 한번 원천징수하는 이자 수익은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 이자 주는 전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편안함을 줘야 되니까. 뭐가 편안한데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5장에 여러분들 이자 수익 있어. 법인세에서. 그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은행 입장에서 내가 지급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네, 전화를 각각 거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법은 원천징수하는 이자 수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분명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세무조정을 X1년도 했냐면 입금 불산입. 장부는 수익 2만. 근데 세법은 수익 0. 맞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그래서 미수 수익 또는 이자 수익 2만 원 자산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5.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입금불산입, 요 입금불산입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미수수익에 따른 입금불산입. 오케이? 예. 그럼 이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과세소득인 거잖아요. 8만 원은. 이자 수익 2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것. 맞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부담액이 16,000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분계 끊어볼게요. 요거 X1년 12월 31일 날. 일단 이거 무시하고, 회계 처리. 무시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변에 일단 내가 X1년 12월 30일 입장이에요. 12월 30일 입장에서 요 16,000원은 3개월 뒤에 내야 될 세금이죠. 그래서 미지급 분계 안 냅니다. 분계 안 내요.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법인세 안 냅니다. 계정과목 외우지 마세요. 요게 16,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16,000원은 권리 의무라고 하기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고.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있어요? 요 2만 원만큼은 요 2만 원만큼은 지금 당장에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였죠.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여기. 자, 근데 그럼 우리가 X20X2년에도 똑같이 회계상 이익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하면 여기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입금산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다시 여기 화면 보시면 어떻게? 요거 여기. 자, X2년 여기 12월 30일이라 할게요. 6월 30일이긴 하지만 무시. 그러면 우리가 X2년 6월 30일 날 회사는 이자를 현금 4만 원 받죠, 요때. 4만 원 받지만 발생주에 따르면 이 4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X1년 12월 30일 날 미수 수익을 받은 거예요, 이건. 맞죠? 받은 거고 나머지 6개월치 발생한 이자 수익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발생주에 따르면 X2년도의 이자 수익은 2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도 그냥 할게요. X2년도에 이자 발생액이 2만 원 포함됐단 말이에요. 맞죠? 포함. 근데 세법은 이때 다 입금 과세자 이때 원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법은 야 이거 다 이때 이자야 그냥 4만 원. 그렇죠? 이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이자 수익 4만 원이. 그럼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이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12만 원은 우리가 2만 원만큼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이자 수익이 더 있는 거고. 맞죠? 그러면서 세법은 요 10만 원이 발생 주에 따른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한 세금이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분계 끊어볼게요. 분계. 보시면 그럼 일단 이지급 법인세는 똑같이 8만 원 곱하기 20% 16,000원이죠. 이건 권리 의무 확정주에 따른 법인세예요. 즉 법인세법상 법인세 비용이에요. 법인세법상. 맞죠? 근데 이제 요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는 입금산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럼 지금 당장은 우리가 2만 원에 20% 곱한 맞죠? 지금 당장은 2만 원에 20% 곱한 4,000원 있죠? 4,000원만큼을 덜 내잖아요. 지금 당장은 덜 내죠. 지금 당장은 덜 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는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2만 원으로 추인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유보로. 이때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고 거기에 20%인 4,000원만큼이 더 낼 세금이 미래에는 더 낼 세금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회계 논리에 따라서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는. 세법은 자산부채 얼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만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덜 내지만 미래에는 2만 원에 20%만큼 더 낼 세금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아까 더 낼 세금, 미래에 더 낼 세금이 뭐였죠? 더 낼 세금이니까 그죠? 경제적 효익이 나가잖아. 미래에 나가니까 법인세 부채고 그 다음에 미래에 더 낼 건 X 1년도 말 입장에서 미래에 더 낼 세금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4,000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2만 원에 20%만큼 나중에 2만 원에 20%만큼 더 낼 세금이 있어요. 맞죠? 그런 지금 당장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거 16,000원. 미래에 더 낼 세금 효과 4,000원이 발생. 그러면 여기 나머지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적으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1. 법인세 부담액 적고요. 2. 이연법인세 머시기 적고 3.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적으면 알아서 깔끔하게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 추려져요. 왜? 발생주에 따르면 회계상 이익은 1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0만 원에 20%인 20만 원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거든. 맞죠? 근데 8만 원에 20%는 이게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법인세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으로 취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자 수익 2만 원만 발생했으면 10만 원이었잖아. 10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20%인 2만 원이 요게 회계상 법인세다라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그래서 가급적 요 순서 지키시면 요거 3번 물어보거든요. 오류가 없어요. 자, 이제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이제 X2년. 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참아봐요. 자, 이제 X2년 회계처리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시면. 일단 여기 12만 원에 20% 곱한 24,000원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낼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죠. 맞죠?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건 12만 원 베이스로 20%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거는 4만 원이 이자 수익이 권리의무 확정주에 따른 이자 수익이 X2년도에 4만 원이잖아요. 근데 세법은 발생주에 따른 X2년도 이자 수익이 2만 원만이에요. 2만 원만이니까 1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베이스로 세금,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외워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아까 X1년도 말 입장에서는 미래에 더 낼 세금이 맞았죠? 미래에 더 낼 세금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X2년도가 되면 그만큼 미래에 더 낼 세금의 효과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낼 세금이었는지 더 내고 있으냐 이것만큼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감소.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까여요. 하변으로. 이제 이연법인세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렇죠? 미래에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 효과 없다라는 거. 이때 실제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1번. 회계상이래. 법인세법상 법인세 부담액을 먼저 적어요.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회계상 법인세 비용 얼마냐 물어볼 거거든. 그 다음에 2번, 이연법인세 뭐시길 적어요. 3번,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을 냈다 갈겨버리면 알아서 지금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은 10만원 베이스야. 12만원이 아니라. 아까 여기는 세법상 이자 수익 4만원 있는 거고, 근데 발생주에 따른 이자 수익은 X2년도에 아까 2만원이었잖아요. X2년도에. 그럼 10만원에 20% 곱한 22만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예요. 회계상 이익이 X1년도 X에 똑같죠? 똑같으니까 회계상 이익이 똑같고 세율이 똑같으면 당연히 법인세 비용 발생액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너희들 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요런 것들 때문에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바뀌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반대 세무지 나오니까 언젠가는 이제 효과가 없어지거든. 맞죠? 근데 유보나 기타나 사유출은 그냥 지금 당장 법인세를 내는 거지만. 오케이? 자, 그럼 밑줄 치고 관련된 문제 풀고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188페이지로 갑니다. 자, 188페이지의 맨 위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별표 치시고 좀만 참아 쉬는 시간 좀 많이 드릴게요. 외우면 되지. 걱정하지 우리한테 암기가 있죠. 최고의 수단. 자, 일단은 거기 여러분들 표가 있죠. 표에 보시면 혹시 세무조정,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 보이세요? 그거 묶으셔가지고 단기라고 하죠. 단기.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차감조정, 마이너스 유보 묶으셔서 단기라고 적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일시적 차이에다가는 미래라고 하죠. 미래. 일시적 차이에다가는 미래. 그럼 해석하면 첫 번째 칸은 이 뜻이에요. 단기에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얘를 미래에는 어떤 용어를 쓰냐 그 뜻이에요. 알죠? 자, 그럼 일단 밑줄 첫 번째 칸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 밑줄 치시고 그러면 단기에 플러스 유보가 나왔죠. 그럼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잖아요. 그럼 미래에는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 덜 낼 세금 플러스 유보면 미래에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마이너스 유보에 세율 곱한 거 미래 세율 곱한 거 세금을 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덜 낼 세금이니까 차감할 가산할 덜 낼 차감할 자 밑줄 좀요. 미래에 차감할 이런 표정이 알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차감한 이렇게 낸다니까 한은 단기 개념이고 할은 미래 개념이에요. 좀 낚여보면 진짜 느껴지는데 차감할 그럼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니까 얘는 세금을 덜 내니까 자산이고 미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정 과목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밑줄 치시고 근데 문제는 거기 오른쪽에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자, 일단 밑줄만 두 줄 다 밑줄. 자,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 반영.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실현 가능성이 확실해? 그 밑줄?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다 밑줄 치시고. 이게 이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화면 보시죠. 화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만약에
입금 산입이었어.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였어요. 유보였어. 그럼 얘가 나중에 이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2만 원 추인될 거 아니에요. 2만 플러스 2만 원이면 아래는 보지 마시고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그죠? 근데 만약에 미래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있죠, 여러분들. 미래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과세소득이요. 빵원이래, 빵원. 미래의 과세소득은 빵원이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 이연법인세 자산 덜 낼 세금이다라는 건 그만큼 미래의 세금을 절감해야 될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과세소득이 없어. 없으면 어차피 덜 낼 세금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과세는 내가 어차피 세금 안 내. 안 내고 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이월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세 대상 소득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만 원이야. 그럼 3만 원에 요 2만 원만큼이 차감돼야 과세 소득이 만 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0이야. 그러면 절감하는 효과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미래에 과세되는 소득이 있어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시험 잘 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차감 조정 마이너스 유보의 밑줄 치시고. 자, 거기 일시적 차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밑줄. 왜 그런지 되시죠?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 유보니까 미래에는 플러스 유보고 그럼 미래에 맞죠? 더 낼 세금이니까 플러스 가산할 맞죠? 그럼 더 낼 세금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개정 과목에 이연법인세 부채 비주시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만 원이에요. 만 원이면 과세 소득이 3만 원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만큼은 세금을 늘릴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러면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만 원이야. 그러면 결손금이죠. 우리 회사 결손금이에요. 그럼 결손금인데 어차피 2만 원. 미래에 더 낼 세금 2만 원 효과가 있어봤자 과세소득 마이너스 만 원이잖아요. 맞죠? 이러면 더 낼 세금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인식하래요. 그렇죠? 이거 뭘까요? 자,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잖아. 뭘까요?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 아니, 보수주의예요. 거짓말인 것 같아, 진짜야. 그래서 밑줄. 실현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인식. 보수주의라서 그래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게 보수주의다라고 했죠. 부채는 부채는 많이 잡을수록 이익이 줄어요. 맞죠? 근데 자산은 잡으면 잡을수록 이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충분하게 절감할 효과가 있어야지만 인식하지만 부채는 그딴 거 상관없다라는 무조건 잡아, 이 새끼야. 보수주의 관점에서. 알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세 회계 측정이요. 자, 거기에서 가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단기 법인세 부담액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미지급 법인세 요거. 단기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은 단기세율 적용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줄 보고 기간 말 현재의 세율과 세법을 적용. 단기니까 당연히 단기 세율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가로 2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있죠? 얘는 지금 당장 효과예요? 미래 효과예요? 그렇죠. 미래 효과니까 미래의 세율을 곱한다라는 절감하는 거, 미래의 세금을 절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에 매주 주시냐면 끝에 미래 예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측정.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밑줄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이건 야매로 외울게, 야매로. 뭐냐면 그냥 세금을 현재가치 하려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외우면 좀 이해하시더라고. 원래 그건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뭐 결산조정사항이 있었잖아요.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우리 언제 유보 추인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회사가 마음대로 장부 안 적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회사가 고의는 아니지만 결산조정사항과 같은 게 있으면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한 10년 뒤에 적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 실제로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고 어차피 시험에는 말 문제만 내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나라에서 내 새끼가 세금 현재 가치 한다고 두개 맞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줘.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당연합니다. 우리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충분한지 매년말 검토해야 돼요. 밑줄.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은 보고 기간 말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밑줄 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지금 안 풀게요. 더 쳐야 되니까. 아니, 근데 좀 더 풀면 안 될까? 아니, 근데 왜냐면 도중에 변기에 앉아서, 아이고, 좀 표현이 좀 더러운가요? 넣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잖아. 이해하는 게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 이따구로 살았어, 이따구로. 아무튼, 예. 자, 거기에요. 뭐냐, 다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 원칙이 그 법인별로 내야 돼, 법인별로. 맞죠? 법인별로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종속기업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점이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쪽에. 맞죠? 그런데 원래 세금이라는 건 서울 따로 내고, 어디 있지? 수원 따로 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동탄. 맞죠? 근데 연결납세 제도라는 게 연결납세. 이름만 들어도 연결시켜서 세금을 몰아서 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과세 당국이지, 우리나라 동일한 과세 당국이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해요. 했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한국법인과 삼성전자의 미국 중국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곳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이고 한 곳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만약 미국에서, 중국에서, 오해하지 중국 비하 발언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덜 낼 세금 효과가 있었어요. 미래에. 예, 그 중국에서는 더 낼 세금이 있었대. 그래서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저희는 한국에서는 덜 낼 세금 있고 미국에는 미래에 중국에는 더 낼 세금이 있는데 퉁쳐서 좀 덜 내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시진핑이 잡아가겠죠? 미안해, 상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각국마다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른데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맞죠? 다른 나라들끼리 어떻게 상계해요? 맞죠? 그게 가로 2번이에요. 4번에 가로 2번. 밑줄 좀. 자,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가 동일한 과세 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연결납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면 퉁칠 수 있다라 연결납세도 하면. 자, 마지막. 실제로 보면 시험에 냈던 계산 문제가 194페이지예요. 자, 194페이지 1번만 하고 20분 쉴게요. 어때? 괜찮지? 20분? 그래. 저는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정신이 멀쩡한 사람 관련 없잖아. 정신이 멀쩡. 아무튼 뭔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강조. 네, 물론 요즘 표정이 안 좋긴 하지만 그거 나랑 뭔 상관이냐 그거. 여기 아닌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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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어디 갔지? 응? 아, 있구나.
자, 주관식 1번이 실제 기출문제예요. 알죠? 나머지 아까 제가 4개 적어드렸죠? 4개 중에 3개가 말문제였고요. 요 하나가 계산문제였어요. 알죠? 높아심이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법인세 비용은 맨 마지막에 적으면 절대 오류가 없어요. 해볼게요.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X1년도의 법인세 비용을 구하면 그러니까 회계상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가로 1번 자, 당기에 발생한 차이와 실현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법인세를 모르면 법인세 회계는 할 수가 없어요. 소득처분 유보냐, 기타냐, 사유추냐 이런 거. 알죠? 그럼 질문. 거기 X1년도에 재고자산 평가감 4만 원 보이시나요? 질문. 이거 소득처분 뭐예요? 네? 여기요? 뭐야? 아니, 소득처분. 유보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 유보. 맞죠? 왜냐면 우리 재고자산은 이름이 세법에서 볼 때 장부가 어떻게 되냐 했었잖아요. 세법에서 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4만 원이 감소돼 있다라는 뜻. 맞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많으니까 얘는 플러스 유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X1년도에 플러스 유보고요. 맞죠? 그리고 X2년도에 바로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바로 추인되는 게 플러스 그 재고자산 머시기하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잖아요. 그죠? 기억나야 돼, 제발. 이렇게. 그럼 얘는 여러분 어떤 용어 쓰면 될까요? X1년도 입장에서 요 4만 원이 지금은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에는 요것만큼 덜 낼 세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덜 낼 세금이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 X2년도 이후에 그렇죠? X2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이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거니까 X1년도 입장에서 미래에 덜 낼 세금이 얼마 효과 있을까요? 4만 원 20%. 미래에 덜 낼 세금이니까 법인세율이 X2년도엔 20%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율이. 아무튼 그건 좀 무시하고 미안해요. 아무튼 이연법인세 자산인 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는 그렇죠. 기타세 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 칭찬 드릴게.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얘는 기타세 송금불산이 기타세 기사라고 할게요. 맞죠? 기타세율이 치니까 얘는 이연법인세 그딴 거 없고 지금 세금 다 내야 돼요. 맞죠? 절감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추인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재고자산 평가감은 X1년도 입장에서는 미래에 세금을 절감하는 게 있지만 접대비 한도 초과에게 미래에 세금 절감한 효과 없어요. 그냥 올해 법인세 비용을 늘릴 거예요. 영구적이니까. 자, 그리고 X1년도에 세율 보니까 10%죠. 그럼 이 10%가 뭐냐면 현행세율이 돼요. X1년도 입장에서는 10%가 현행세율이고 오른쪽에 있는 20%는 미래세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절감은 미래에 세금을 절감할 그죠? 그러니까 미래세율 곱한다라고 했잖아 아까. 그렇죠? 단기 법인세 부담액은 단기에 당장 내야 되는 거다. 지금 세율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어디에 위치? 여기 밑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00만 원. 요게 회계상 이익이죠. 그죠? 회계상 이익. 발생주에 따른 회계상 이익이고. 자, 그리고 가로 3번 밑줄. 미래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죠. 이 말은 이연법인세 자산 효과 있다라는 거죠. 요거. 아까 우리 과세 대상 소득 충분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 자산 못 잡는다면서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좀 위로 가시면 이연법인세 자산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 그건 지금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럼 제가 무조건 분계는 이렇게 끊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끊냐면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일단 1번.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적어보면
여기다 위에다가, 어떻게 하지? 좀 칸이 모자라서. 위에, 아이씨.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자, 일단,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여기다 적을게요. 자, 위에, 일단, X 1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2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가로 2번에. 맞죠? 200만 원이고, 세무조정이 재고자산 평가감하고 접대비 한도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가산조정이죠. 차감조정은 없고. 그래서 세무조정이, 음, 재고평가감, 재고평가감이, 얘가 4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접대비 한도초가. 초과가 16만 원. 이렇게. 근데 위는 발생주의고 아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죠? 또는 뭐 접대비 한도초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와요. 자,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을 하면 220만 원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하면 얘가 단기세율이 10%죠? 10%? 그죠? 10%?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법인세 부담액은 단기 법인세 부담액 액은 22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X2년도 무시하고 그냥 X1년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여기다 그냥 끊어볼까요? 일단 1번, 무조건 단기 법인세 부담액을 우리가 미지급 법인세 내가 220만 원에 단기 세율인 10%만큼 우리가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요게 계산하면 아까 22만 원. 그죠? 이렇게? 오케이? 단기 법인세부 단기 세율. 그 다음에 2번이 뭐였냐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 그 다음 두 번째 비로 간다.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 얘밖에 없죠. 여기 재고자산 평가감이 나중에 X2년 돼 바로 마이너스 유입으로 추인될 거니까. 맞죠? 그럼 요 4만 원에 우리가 미래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을 미래에 절감할. 맞죠? 그럼 절감하니까 이연법인세 뭐예요? 절감하는 거니까. 자산이지, 자산. 맞죠? 그래서 자산이니까 좀 이거 칸 좀 채울게요. 자산이니까 차변 적어야지. 이연 법인세 자산. 자산은 재고자산 평가감 4만 원. 맞죠? 여기에다가 조심하실 게 10% 안에 20%예요. 미래에 절감하는 거니까 미래세율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세율. 괜찮아. 이 순서만 지키면 무조건 법인세 비용 맞게 돼 있어요. 절감한 예를 들면 8,000원이죠? 이렇게? 8,000원 절감하는 거죠, 미래. 4만 원 곱하기 20% 곱한 것만큼.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3번. 법인세 비용이 나머지가 나옵니다. 21만 2천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답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무조건 풀려요.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재고자산 평가감 있죠? 여기 재고자산 평가감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장부상 재고보다
세법상 재고가 많다라고 했죠. 기말 재고가. 물론 기말 재고예요. 에이씨. 바빠가지고. 장부상 기말 재고보다 세법상 기말 재고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발생주의다라고 했죠.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말 재고가 많으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말 재고하고 매출원가는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상품 T계정 생각해 보시면 반비례. 맞죠? 반비례니까 장부상 매출원가가 세법상 매출원가보다 크겠지. 그죠? 크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법인세 비용을 구하는 게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라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요 법인세 비용 21만 2천 원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계산된가 하냐면 일단 회계상 이익은 200이죠. 회계상 이익은 200이잖아요. 맞죠? 아까 그랬죠.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 계산하자고. 그죠? 여기에 10%. 되세요? 단기. 예. 여기에다가 접대비 한도 초과 그냥 올해 세금 더 내고 끝이에요. 미래에 덜 낼 세금 이게 없어. 맞죠? 그래서 16만 원에 10%는 그냥 법인세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21만 6천 원이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21만 6천 원 되겠죠? 아니야? 21만 6천 원 맞을 건데? 맞죠? 맞는데 여기 우리 장부상 매출원가가 세법상 매출원가보다 4만 원 더 있잖아요. 4만 원 더 있는데 얘는 단기 발생주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기. 매출원가 많다라는 그만큼 차감되는 거잖아요. 빼기. 4만 원에 10% 곱한 효과만큼 여러분들 매출원가 효과가 발생해서 법인세 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요 사례로 가지고 하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헷갈린단 말이야. 누가 이렇게 그냥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저거 알아서 지가 회계상 이익에 대응되는 회계상 발생주에 따른 법인세 비용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냥. 그렇죠? 나오는데 그냥 제가 지금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효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냅다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 갈기면 알아서 법인세 비용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1번 단기 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를 1번 부채로, 그 다음에 미래의 세금 절감할 또는 더 낼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즉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만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로 잡고 빵꾸 나는 곳에 법인세 비용 물어볼 거거든. 무조건. 맞죠? 그럼 걔 답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셨죠? 대신 조심하실 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더 낼 세금, 덜 낼 세금이니까 미래세율 곱한다는 것만 주의. 알죠? 근데 발생주는 X 1년도에 발생한 거고 하는 거니까. 알죠? 다 10%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자, 20분 쉬었다가요.